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책에서 이번에 만나볼 아티스트는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 미술가 오고 론디노네, 배우 틸다 스윈턴입니다. 이번 책에 대해 비판적 읽기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술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섭렵하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술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아주 얕게나마 훑어보는 재미를 누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독일 출신 디터 람스는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조너선 아이브의 롤 모델입니다. 20세기 일상용품의 디자인을 견인해온 거장이면서 21세기 애플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디터 람스를 통해 깨달은 바를 저자는 한 줄로 전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좋은 음악과 좋은 디자인은 결국 다르지 않다. 디터 람스의 디자인에는 세계대전 후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대량 생산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하우스 정신도 스며 있다고 책은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작 일반 시민들은 그의 디자인을 왜 가까이 할 수 없는 걸까요? 저자 윤혜정과 디터 람스의 인터뷰 한 장면을 옮겨봅니다. 당신에게 특히 지대한 영향을 준 사상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바우하우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 언젠가부터 의도와는 달리 특정한 엘리트층을 위해서만 공유되었지만요. 또한 동양의 선불교 젠 스타일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디자인을 한마디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나는 와비사비라고 답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평온함, 간결함, 균형을 의미하는 동시에 왠지 생동감이 느껴져서 특히 좋아하거든요. 또 누군가가 어떻게 디자인을 공부해야 하냐고 물을 때마다 옛날 철학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충고해요. 이를테면 바로 괴테가 독일의 건축가나 예술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런 존재일 거예요. 괴테는 너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곤 했는데 나도 늘 이 질문을 되뇌곤 해요. 디터 람스가 디자인한 20세기의 일상용품들이 21세기에 이르러 각광받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이 말은 다수의 서민들은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일상용품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0세기에도 그가 디자인한 진품은 아마 중상층 이상에서 사용한 일상용품이었을 듯합니다. 진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변형시킨 아류 제품들이 숱하게 생산되면서 마침내 다수의 서민이 사용하는 제품 어딘가에도 그 흔적이 조금 남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두주자, 진품 디자이너의 공로는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20세기 중상류층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을 제품들이 21세기에 당당하게 예술작품으로 등극한 사실에 대해 책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온갖 경매 사이트를 뒤져서라도 디터 람스가 디자인한 물건들을 갖고 싶다는 물욕이 요동친다. 당시 그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오늘날 매우 값비싼 빈티지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거래되고 있거나 종종 인터넷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 생산되는 그 어떤 오디오나 주전자, 면도기나 커피 메이커보다도 훨씬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라는 평가를 수시로 받는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한 번도 디자인만을 위한 디자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디터 람스는 자기 자신을 디자인 공학자라 일컫는데 그것은 제품의 본질이 모든 디자인의 출발이자 목표임을 기능과 목적에 맞는 정직한 디자인을 고집하기 때문일 것이다. 디자인 공학자 디터 람스는 제품의 쓰임새를 최우선시하는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도 고려한다는 사실이 그의 디자인 10계명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좋은 디자인을 위해 덜함과 더함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며 고민한 결과 탄생시켰을 법한 디자인 10계명을 책은 다음과 같이 소개해줍니다. 치열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디자이너로서의 경험과 사유, 고민과 질문이 녹아든 이 법칙. 1. 혁신적일 것. 2. 제품을 유용하게 할 것. 3. 아름다울 것. 4.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할 것. 5. 정직할 것. 6.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을 것. 7. 오래 지속될 것. 8.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할 것. 9. 환경 친화적일 것. 10. 가능한 한 최소한일 것. 이러한 디자인 10계명 원칙 사이에서 디터 람스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느라 긴장하고 견제하면서 만들어냈을 그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기능적 미니멀리즘에 충실한 디터 람스의 제품들은 단순함을 장식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엄격한 디자인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우아하고
알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우며 사용하는 재미가 있으면서 제품의 본질을 꿰뚫고 이 모든 요소의 절묘한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1932년생인 디터 람스는 일상용품을 생산하는 독일 브라운사에서 40여 년 동안 일해왔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회사에 속해 브라운이라는 한 브랜드의 디자인을 책임졌던 디터 람스에 대해 저자 윤혜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평생 동안 평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온 노신사 디터 람스는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로 회자되기 전부터 이미 전설의 디자이너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다. 당장 10여 년 동안 수정을 거듭해 완성한 디자인 10계명은 그를 예술 역사 한가운데에 세울 만하다. 90세에 이른 디터 람스가 생활용품을 충실하게 디자인해온 세월은 자기 스스로를 디자인해온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했던 작업과 함께 디자인되어 왔을 아티스트 디터 람스의 노년을 상상해 봅니다. 제품 디자인을 위한 10계명을 보면서 저 자신을 디자인할 코믹한 10계명을 떠올리며 혼자 피식 웃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티스트는 야심만만하되 선하고 꿈꾸되 욕망하지 않는다는 미술가 우고 론디노네입니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은 원시성을 현대성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명상할 수 있는 느린 시간을 부여합니다. 돌, 나무, 구름 등 자연을 연상시키는 낭만주의와 자신의 예술을 연결하는 우고 론디노네와 저자의 견해를 나란히 옮겨봅니다. 나의 모든 작업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전시와 작품은 자연과 낭만주의 두 가지 키워드로 귀결되죠. 풍경화를 그리는 순간 나 스스로 존재하던 그 상황이 내게는 명상하듯 영적인 시간이었던 셈이죠. 내가 하는 예술이라는 건 생산적이거나 논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 작업의 논리는 수동성, 몰입, 평온과 관련된 동시에 꿈 같은 겁니다. 그냥 보고 느끼면 되는 거죠. 그냥 음악을 듣듯이.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행위는 열린 해석을 가져올 수 없게 만들어요. 낭만주의는 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파생된 합리적 논리에 대항하고 인간 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당시 아티스트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혹은 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연 요소에 심취했고 감정이나 꿈 같은 인간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했다. 스스로를 낭만주의의 후예라 자처하는 우고 론디노네는 풍경화를 그리고 별을 그리고 구름을 만들고 무지개를 만들고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오래된 사조를 현대에 실천하고 이런 가치가 수백 년 지난 지금도 유효함을 피력한다. 원시인에게 익숙했을 돌, 나무, 구름 등 자연을 현대인에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을 잊은 채 생산적인 일에만 매달려 바쁘게 사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일까요? 책은 느림과 수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해줍니다. 그의 작품 속 느림은 속도 혹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감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동성은 느림이 가치를 만든다. 그의 작품 속 느림 공간에 있다 보면 이상한 무력감이 엄습한다. 활동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통용한 세상의 시간 개념은 잊어야 하는 데서 오는 당혹스러움 같은 거다. 2019년 코펜하겐 아르켄 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전시를 본 적이 있다. 광대들이 행동의 대역을 맡아 구성한 24시간. 어쨌든 제 본분을 잊은 채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광대들이 슬프거나 지쳐 보일 법했지만 실은 그 자체로 존재함이 그려낸 멜랑콜리하고도 초현실적인 수동의 풍경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광경은 우고 론디노네에게 수동성이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한의 상태이자 빈 공간임을 의미했다. 광대들은 수동성을 통해 실존을 증명했고 관객들은 이들을 통해 인간 본성을 통찰했다. 기억해보면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상도 광대들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한참 앉아있는 것이었다. 세상의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초월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그의 작품은 온갖 이론과 상업성으로 무장한 미술 현장에서는 좀채 느낄 수 없는 자유의 순간으로 해방구로 나를 이끈다. 사회적 이슈들이 다 차단되는 순간에 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리는 수동적이다. 우고 론디노네는 수동성의 가치를 일깨워준 아티스트로 기억될 듯합니다. 그것은 곧 입다문, 말 없음, 나 없음, 침묵, 무화 등과 같은 가치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능동성과 자발성 못지않은 수동성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충고조언 주장 신념, 고집을 거두고 젊은이들의 의견에 공손히 귀 기울여주고 묵묵히 지켜봐줄 나이가 된 것입니다. 내 수동성의 자리에 타인의 능동성이 깃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 한켠에 간직해야 할 수동성의 가치를 우고 론디노네의 예술이 일깨워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61세에 이른 배우 틸다 스윈턴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옥자와 설국열차에 출연했습니다. 저자 윤혜정은 35년 전에 처음 출연하여 영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오랜 세월 배역을 맡고 있는 틸다 스윈턴을 예찬합니다. 모방 불가, 비교 불가, 규정 불가, 예측 불가의 유일무이한 배우로 시작하여 한 명의 배우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완전체에 이를 정도로 그 찬사의 언어가 화려합니다. 저자 윤혜정이 틸다 스윈턴에게 얼마나 매료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문장이 대변해 줍니다. 그녀를 좋아하지 않기란 불가능했다. 나는 신기할 정도로 틸다 스윈턴이 선택한 작품이라면 무작정 신뢰하게 된다. 세상에 훌륭한 배우는 많지만 틸다 스윈턴과 비교할 수 있는 배우는 없다. 틸다 스윈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서의 여배우다. 종종 그녀는 초월적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녀의 연기로는 차라리 인간 눈에 가깝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는 많지만 늘 옳다 믿는 여배우는 그녀가 유일하다. 저자에게 틸다 스윈턴은 혁명적이면서 주체적인 예술가로 마치 숭배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자가 틸다 스윈턴을 위해 혹은 그녀를 알리기 위해 그녀를 두고 내린 정의들을 모아봅니다. 그 정의들을 통해 왜 그토록 그녀를 좋아하는지 짐작해보려고 합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혁명적 예술가. 그녀만큼 우아하면서도 공고한 이미지를 구축한 배우도 없지만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파괴하길 즐기는 배우.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경계를 흐리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지난 60년 동안 맡아온 자신의 역할 바로 틸다 스윈턴이 된다는 것에 가장 충실한 사람. 나이, 성별, 아름다움 등 세속의 경계를 지워버린 주체적인 광대이자 예술가. 그렇습니다. 틸다 스윈턴만큼 배우다운 배우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지나치게 완벽해서 질릴 정도입니다. 어쩌면 완전 무결한 것이 틸다 스윈턴의 결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무결점이 결점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배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천부적인 소질을 유감없이 과시합니다. 저자가 신의 영역이나 도취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까지 틸다 스윈턴의 연기를 추켜 세웁니다. 옮겨봅니다. 양성성은 그녀를 희귀한 배우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는데 이는 신의 영역이기도 했다. 틸다 스윈턴이 증명한 건 어떤 역할이라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맡지 못할 역할이 없다는 거였다. 공고한 자기 이미지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알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데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 저자는 틸다 스윈턴과의 인터뷰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영화 옥자 홍보차 했던 인터뷰에서 틸다 스윈턴의 언어에 감탄했는지 온전한 삶의 격언 혹은 야생의 꽃과 숲의 향기를 품은 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인터뷰의 한 장면을 남기면서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성공한 배우로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인식합니다. 성공한 배우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난 그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내게 성공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